민주당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이 분열의 신호탄이 올랐다. 네. 분당이 사실상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명계 4명입니다만 현재 드러난 거 이제 분명히 딱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낸 사람은 4명이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 원칙과 상식이 여러 가지를 이재명한테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암투라고 그러셨죠. 네. 저는 이 국민의힘은 아직 암투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명투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 드러난 싸움이죠. 암투는 어떤 헤게모니가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굳건한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한다는 거는 사실 힘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문제지.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잡을 수도 없죠. 없고요. 지금 뭐 민주당의 어떤 1인 사당화된 특성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지금 네 분이 뭐 이원욱 의원 비롯한 3명 김종민 뭐 이런데 그분들이 우선 이름을 정한 것도 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름 자체가 원칙과 상식인데 이걸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그냥 중도적인 분들이 이재명 보고 계속 주장한 게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당신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회의원 나가지 말고 당대표도 되지 말고 그다음 체포 동의안 오면 동의하고 이런 식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하라고 엄청난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비원칙과 비상식의 어떤 아이콘이에요. 반칙과 몰상식의 그러니까 아이콘이죠. 그게 원칙과 상식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벌써 우리 명칭을 자기들 명칭을 원칙과 상식으로 들고 나온 데는 이재명하고 결별하겠다는 생각이 벌써 거기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이름에서 우리는 이재명과 같이 할 수 없다. 비원칙과 비상식의 아이콘하고 어떻게 같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이 여러 가지 3가지 주문을 했어요. 당내 민주화라든가 또 뭐죠? 3가지 있던데. 도덕성 회복. 도덕성 회복. 비전 정치 회복. 그렇죠. 그걸 들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걸 한 달 12월 내에 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한까지 통보를 했죠. 2달 내에 해라도 안 할 겁니다. 할 리가 없죠. 없고, 할 리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성격으로 볼 때 이런 비명 반명에 굴복할 사람이 전혀 아니고 굴복하는 순간 자기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타협이란 게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 네 분이 원칙과 상식을 들고 나오면서 3가지 요구사항을 한 달 내에 하라고 요구한 거는 결별하겠다 안 될 걸 뻔히 전부 다 아니까요. 그거는 결별하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가 뭐 우리가 명분과 돈과 그다음 대선 주자 조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명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도 없이 우리가 이재명 싫어서 나왔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다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 내세운 게 3가지 요구 조건이고 그 명칭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원칙과 몰상식과 반도덕의 아이콘으로 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미술에서 대비색이라고 있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색깔이 흰색하고 까만색식으로 자기들은 지금 소수잖아요. 소수가 어떤 전개에서 자기 존재의의를 드러내려면은 어떤 강자하고 대비가 돼야 돼. 근데 대비가 되는데 보통 이야기에서는 대비가 안 되는 워낙 강적이야.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일단 명분을 만들어 놓고 곧 나오겠다는 신호를 계속 이제 신호가 아니죠. 이거는 말로 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아마 당을 새로 만들고 이걸 좀 이따가 왜냐하면 지금 경우의 수가 워낙 많잖아요. 지금 이준석부터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은 12월 달에는 결국 탈당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위해서 뭔가 도모할 것이다. 이거는 명백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을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오형제가 누구냐 하면은 이상민.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박용진 이런 사람을 5명 이제 쓴소리 많이 한 사람을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자기는 무조건 네. 한 달 내에 결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탈당하겠다. 이상민 의원은 나는 국민의힘이라도 가는 방법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박영진 의원은 또 저쪽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뭐 거의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쓱 빠지고 그 대신에 이낙연계 가장 핵심 인물인 윤영찬 의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오영재도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12월까지 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고 그 외에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또 요구를 했어요. 우선 명시적인 행동으로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사퇴해라. 그리고 돈봉투, 코인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요구를 했고 현재는 4명입니다만은 본인들은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아직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공천이 서서히 조금 12월 정기국회 끝나면은 이제 윤곽이 조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현재 40-50명의 동조 의원들이 있다. 현역 의원 중에. 그리고 홍영표, 전해철 의원 이분들은 다 친문의 아주 네. 수장급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은 조만간 합류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재는 4명,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으로서도 이거 만만치는 않네. 그냥 너희들 알아서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아 이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결국은 이제 12월까지 어떤 정치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외 제외한 예. 비명 반명 중에는 그 드러내놓지는 않지만은 반감을 가진 의원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운영을 보고 이게 정상적인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개딸이나 극렬 지지자들 7인이나 의원 중에도 한 예. 10여 명 많아야 20명이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동조할 수가 없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 그 위증교사 예. 그 재판이 이제 곧 있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분리돼가 심리하니까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결과 나올 거거든요. 1심 결과는 최소한 그런 걸 쭉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당이 아니라고 본 거죠. 네. 그럼에도 그런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옳다느니 수박 논쟁을 벌이고 이런 걸 보면은 이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예. 드러내놓고 왜냐하면 공천권이 아직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네 분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보여가지고 12월까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국민들 지지가 그래도 많이 모인다. 이러면 40-50명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 이재명 아니네. 의원들은 직감적으로 내가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다 압니다. 알죠. 12월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 혁신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 가지고는 내년 총선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온다면은 굳이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남아서 같이 난파할 필요는 없죠. 난파선에 남아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또 아주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그 40-50명 자기들도 알 겁니다. 누군지 대체로. 이제 주저앉히려고. 지난번 예. 가결표 던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39명. 그게 나오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60 몇 석이라 해도 나중에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죠. 예. 이게 표 갈라먹기가 된다거나. 표 갈라져 버리면 그러니까요. 어렵죠. 특히 수도권이 제일 문제. 수도권에서는요. 분열되는 당이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프로 차이로 항상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겪기 때문에 이 40-50명에 대해서 공천권을 줄 듯이 말 듯이 하면서 고사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지나면 못 나가거든요. 네. 그 본격적인 선거 규모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12월까지 예. 데드라인을 설정해 그러니까 놓은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때까지 무슨 결단을 내야 되니까 예. 이 4인이 결국은 이재명한테 이제 최후 통첩한 거죠. 빨리 결단 내려라.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제일 중요한 게 당내 민주화입니다.
당내 민주화의 가장 핵심이 공천권이고요. 그런데 그 공관이 공천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들의 전부 친명만 그러니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신경식 전 의원, 그 이낙연계 또 핵심 아닙니까? 예, 이낙연 대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거 다 죽이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마 그 있으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있죠. 거의 이재명계로 깔지 않을까. 자기가 이재명을 인재 지지하는 위원장도 사람으로. 또 맡아버렸어요. 다. 심지어. 예, 그러니까- 통반장을 다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통반장까지 혼자 다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가장 독재적으로 나오고 있다. 독재란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의견 필요 없다. 내 의견만 전부 다 존중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권인데 공천권을 절대로 죽어도 놓지 않겠다. 이런다면은 벌써 자기 공천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진 예. 이 네 분만 아니라 나머지도 굳이 남아 있을 필요 없죠.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지금 이재명으로서 또 하나의 지금 뭐 골칫거리랄까 아니면 난관이라는 게 친명에서조차 이제 이재명 대표님 험지 출마를 하시죠 이런 얘기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은 비명에 예. 이현욱 의원이라든가 김정민 의원 이런 분들이 친명 중진부터 험지 출마해야지 친명은 따뜻한 거 비명은 험지 이러면은 당 망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김두관 의원 아주 또 친명에 앞장서더니 요즘에는 계속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지 그래야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험지 출마 이재명 대표가 안동이라든가 대구 출마를 해야 한다. 거기 가면 국회의원 못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나서고 못 있어요. 되죠. 그거 되겠어요? 근데 김두관이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김두관 의원도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계로 공천을 주고 깔아버리면은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뭐 어떻게 김두관 의원의 제가 관심법을 쓰는 건 아니지만 김두관 의원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힘을 죽이면 죽일수록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늘어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김해가 고향이고 하지만 김포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국회의원 됐잖아요. 됐죠.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정치적 역량을 계속 키워온 사람이에요. 양산에 가서 또 됐어요. 그러니까요.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으로서 정치적 대통령에 대한 꿈을 아직 접지 않았다면 이 이재명 대표의 힘을 가장 약화시키는 게 김두관 의원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대구 경북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안 가면 당신 비겁한 거야. 가면 떨어지고 뭐 안 가서 공상첨화. 만약 총선에 졌다 그러면 당신이 안 가고 그러니까요. 진 거야. 예. 내가 이제 대표 이야기했네 이렇게 나선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년 이후에 국회의원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하고 위정교사 하나만 어떻게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예. 위정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런 거 나면은 거의 뭐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꿈은.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김두관 의원은 대비하고 있는 거죠. 대비를 하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정치에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밖에서 보지만 그 사람 안에서 보기 때문에. 보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대표 주자들이 어떤 말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취약점 이걸 파악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안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또 초재선 친명들도 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이 험지에 출마를 해야 그래야 반발 없이 비명계의 공천이 이루어진다. 비명계에 대해서도 뭐 물갈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따뜻한 곳에 가고 비명들만 험지 가라고 그리고 공천 물갈이 하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누가 그게 동의해. 그렇게 지금 친명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이재명으로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은 계속 계양을 지키겠다. 친명은 그렇죠. 거기 저 안동이나 대구 나가서 험지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아주 지역구를 열심히 챙긴다네요. 네, 그렇다고 가가지고 뭐 그러네요. 주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얼마 전에는 유정복 그 인천시장한테 시장. 뭐 그 지역에 무슨 현안이 있는지 그것 좀 빨리 부탁합니다 하고 또 민원까지 넣더라고요. 그 아니, 공개된 예, 회의에서. 성남이 열심히 살려면 언제 인천 계약에 그렇게 애양심이 많아졌나요? 아니 그럼 분당이라도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에 원래 자기가 사는 지역이 분당으로 아니에요. 김병관 씨 나가라 그러고 예. 거기 받아가지고 한번 나가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뭐 자기 사는 지역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성남이잖아요. 예, 분당이죠. 근데 언제부터 계양에 그렇게 그 애양심이 많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좀 시끄럽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파열음이 나면서 민주당도 뭐 대분열이 될지 아니면 소분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현재의 민주당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민주당은 더 심각한 게요. 국민의힘은 어떤 헤게모니, 정치력의 싸움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예. 그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는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서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